영화랑 애니랑 몽땅 신의 몽땅. 소금을 뿌린 듯 흐드러지게 하얀 메밀꽃이 피어나는 때 봉평에 장이 섰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 볶는다. 저치들에게 어째 볼 생각 아니지? 돈 몇 푼 들어와도 석윷벽이나 받고 고길마리에 목이나 축이러 갈걸 뭐이. 얼굴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이 동업의 조선달을 낚아보았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 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보러야겠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선 싸움이 터져 있었다.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에이, 뭘? 그 애승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이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가보셔야 그려. 내 한턱 씀세.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왜 이러세요? 얼굴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는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뭐하나 여기까지 발걸음하고. 빨리 들어가세. 벌써 소리 한 번 뽑고 있구만.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땐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아주 잘한다. 젊은 놈이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노나.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귤 하나 갈겨주지 않곤 배길 수 없었다. 뭐 어디서 주워먹은 선모심이진 몰라도 이게 네 애비애미는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좋겠다. 장사를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걸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이고, 그 양반 주제도 넘지. 아이고, 같은 술손님이면서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도대체 뭐야? 건아의 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선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선을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당나귀가 발을 끊고 지금 야단이에요. 짐승도 짐승이라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워낙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쩔 수가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내가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배인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려척들 말투하곤 참.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거. 우리 우스워 우리는 보고 있었다. 배를 좀 보라지.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내근 주제 암샘을 내는 셈이야.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귀엽고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고는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계속하라.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귀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이랑 어울리다간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겐 그리운 고향이었다. 일신에 가까운 곳이라곤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곤 해도 꼭 한 번의 첫일을 잊을 순 없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또 시작이구만. 저 얘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격에 맞거든. 장애선 꼭 이런 밤이었네. 사노리는 왼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얘었다. 앞장선 허생원의 얘기소린 꽁무니에 선 동희에겐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와야 말이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나섰지.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파는 때였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다음 장도막엔 벌써 웬 집안이 사라진 뒤였다.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처녀의 꼴은 꼭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게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됐다.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계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관이래야지. 얘 처녀를 만나면 같이 나서 할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충두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거꾸리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아,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전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거려. 그래,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에이, 그런 법이 세상에. 태몽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부끄러워서 동이는 말하지 정색하고 않으려고 했으나 우길 수밖에 말이에요. 없었다.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나와요. 허생호는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됐다. 아이고, 부럽구만. 이걸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주니. 고개 넘어 개울이니 힘 좀 쓰세.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겠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아,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의부라고 전 망난이에요.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할 날이 있었을까. 총각 낯설은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던가? 에이, 웬거려.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호는 경망하게도 발을 디디뎠다.
상어 괜찮으세요? 저를 좀 서보세요.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갈게 업을 수 있었다. 그래, 모치는 나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땐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했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어쩐 일이여 상원? 아, 나귀야, 나귀.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사람을 물에 빠뜨릴 땐 나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아니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해? 네? 아니 저야 가는 길이니까요.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은 제18회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막작이자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정서와 감성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작품이란 이유로 영상물 등급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로 선정됐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문학이 있다는 것은 세대를 이해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잇는 고리 역할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국어 시간이 아닌 밥상에서 문학이 이야기 된다는 것은 세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읽은 한국 문학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자랑할 곳 하나 없다는 개인사를 시 같다 표현하면 지나친 미화 같지만 달밝은 밤 봉평의 메밀밭에서 풀어내는 얘긴 개인사의 시다. 민초들의 올곧은 언어와 한낱 꿈 같은 사랑에 대한 애잔함을 화면 안에 그려넣고 싶었고 한글이란 언어 안에 담겨있는 풍경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세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 같은 작품이 발화점이 되어 우리 문학이 널리 읽혀지고 그 안에 있는 얼, 정, 흥, 맛, 사랑으로 우리 문학의 뿌리 깊음을 세계인에게 쉽게 다가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은 우리나라의 단편 문학을 바탕으로 한글 본래의 의미를 시각화해 그림 맛으로 글맛을 느끼게 하므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려 하는 작품이죠.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은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무렵, 현진건님의 운수 좋은 날, 그리고 김유정님의 봄봄,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읽어봤을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적인 국내 단편 소설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인데요.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장가요? 허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응? 왜? 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야다니네. 국악인 남상일님의 판소리와 어우러져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봄봄은 점순이와의 혼례를 차일피일 미루는 장인어른 때문에 속을 썩는 주인공의 얘기로 김유정 작가님의 해악성과 20대의 풋풋한 사랑을 담고 있죠. 봄봄을 판소리로 연출하게 된 것은 처음에 작품을 이제 원고지에
하나하나 옮기면서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유정 선생님의 그 특별한 문체 그리고 작품 속에 녹아있는 해악이라는 이런 느낌들을 왠지 국악의 판소리에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였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작품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김유정 선생님이 젊은 날에 박록주라는 국악인을 연모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들이 어떤 김유정 선생님만의 특별한 문체로 탄생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사정을 나중에 알게 돼서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연출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익지도 않았잖아. 반면 운수 좋은 날은 인력 거꾼 김첨지의 모습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지만 묵묵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애환과 재즈풍의 음악이 어우러져 참담한 슬픔을 아는 40대 가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흔히들 사람들이 인력거를 지금의 택시나 이런 교통수단에 비교하자면은 당시의 인력거꾼이면 부자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당시의 상황은 좀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실상 그 당시의 전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꽤 비싸가지고 이게 아무나 함부로 탈 수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력거를 탈 수 있는 소비자가 전차 같은 걸 통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라 일본인들이 이렇게 대형 회사 같은 것들을 꾸려가지고 조선인 인력거들을 점점점 변두리로 몰아나게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영세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던 시기가 이제 그때였거든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큰 일제강점기라는 대기업이 점점점 영세 상인의 목까지 챙겨가서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또 그들이 조선인인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리뷰 영상에서 다루었던 메밀꽃 필무렵은 달밤의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원작의 시적인 묘사를 그림으로 완벽히 구현해내는 한편 장돌뱅이 허세문의 삶의 비극과 성서방네 처녀와의 아련한 추억 그리고 어쩌면 아들일지도 모르는 동희와의 만남이 애잔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과 어우러져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거의 100년 전에 발표된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얘기지만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대, 40대, 60대 인물들의 삶을 통해 묵직한 울림과 함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메밀꽃 필무렵은 1936년 조광 10월호에 모밀꽃 필무렵이란 제목으로 발표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돼 80년 넘는 세월 동안 읽히면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가 하면 한국 현대 단편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우연히 물방앗간에서 만나게 된 여인과 맺은 단 한 번의 사랑의 추억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장을 떠돌고 있는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통해 인간 본연의 애정을 보여주죠. 특히 인물이나 사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달밤의 메밀꽃밭이라는 배경은 이효석 작가님의 서정적 문체와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시적 서정성이 넘치는 낭만적인 묘사와 향토적 어휘, 그리고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인 현재와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이 담긴 과거를 넘나드는 이중적 구성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과 혈육애정, 유랑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이 대사가 저는 참 좋습니다.
한 가지씩의 일을 택해서 대단할 것 없지만 살아내는 것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찌 보면 삶의 애착이 느껴지는 대사 같습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라 했듯이 살아나는 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아주 근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영원한 의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둘은 부자인가? 이효서 선생님이 조금 더 부자에 가깝게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확실한 유전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효서 선생님도 그것에 기반해서 글을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허생원과 동희가 부자 관계일 거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두 번째 복선도 있습니다. 그건 20회 동안 고락을 함께한 짐승인 나귀와 허생원의 관계인데요. 김첨지의 암나귀를 보고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나귀는 충주댁을 후리는 동희를 닦아세우던 허생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그런 나귀의 복선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은 허생원이 자기의 실족을 나귀 탓으로 돌리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나귀야 나귀.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조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 꺼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걸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허생원은 동희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심적 동요 때문에 발을 헛디뎌 놓고 엉뚱하게도 나귀 탓으로 돌리면서 그 기쁨을 슬며시 나귀 새끼를 보러 가는 기쁨에 빗대고 있죠. 이효석 작가님의 아드님이신 이우현 선생님께서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중 메밀꽃 필 무렵을 관람하신 후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작품 중 서술문과 대화체를 그토록 잘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대화의 장면의 표현이 잘 된 작품으로 유족의 감동스러움은 표현기 어렵습니다.